안녕하세요, 석포입니다. 어제 새벽에 눈이 조금 내렸어요. 바람도 심하게 불고 날이 꽤 춥네요. 우선 불부터 지펴놓고 작업을 할까 하네요. 오늘은 님들과 함께 관소를 가지고 남근을 깎아 보려고 합니다. 이 간솔은 구독자님께서 구입하여 택배로 보내준 것으로 남근목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받았어요. 간솔은 피톤치드가 다량 함유된 나무입니다. 피톤치드 하면 님들께서는 편백나무를 떠올리겠지만, 허나 간솔에는 나무가 죽으면서 이렇게 송진이 한 곳으로 몰려 피톤치드가 함축되어 가장 많이 함유된 간솔나무예요. 옛 한방에서는 약재로도 사용되었으며 효능에는 항염작용과 향균작용 및 살충작용이 있으며 면역력과 스트레스, 아토피 피부염 등의 효능이 있으며 당금주와 예전엔 고약의 재료로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간솔의 부작용은 간솔뿐만 아니라 솔순, 솔방울, 솔잎 등 효소나 당금주나 차로 마실 때 장복하시면은 혈관이 막히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간솔을 약재로 하여 섭취를 할 때는 장복을 피하셔야 됩니다. 장복을 하시면은 혈관벽이 막힐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기도 하네요. 지금 남근을 깎고 남은 짜투리나 조각들은 약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시 붙여줄 거예요. 추상적으로는 몇 개 만들어 봤어도 사실적 묘사는 오늘이 처음이네요. 그래서 추상적인 것과 사실적인 것을 섞어서 만들어 볼까 합니다. 여기서 장식용, 디스플레이용 몇 개와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는 작은 소품을 몇 개 만들어 볼까 해요. 난근을 하려고 제가 준비해 놓은 나무예요. 저는 이렇게 추상적인 비슷한 나무를 골라서 난근을 몇 개 만들어 보았어요. 주로 추상적으로 이렇게 만들죠. 그래, 아직 이거는 만들지를 안 했습니다. 이 나무는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주 단단하죠. 아카시아 나무는. 사용하는 아카시아 나무는 디스코텍 바닥에 후로릉이나 보링장에 네인 바닥재로 많이 활용되죠. 나무가 참 아카시아는 단단해요. 트임이 없죠. 그래서 이거 아카시아인데 추상적인 난근을 만들려고 제가 준비해 놓은 건데 아직까지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 난근을 만드는데, 오늘은 사실적인 것과 추상적인 것을 합해서 만들어 볼까 하네요. 추상적인 난근으로서는 좋은 소재예요. 아직 이거는 작품을 만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날 때 이제 추상적인 난근을 만들어 볼까. 또한 이 아카시아 나무는 이 도마에도 아주 적합해요. 칼이 튀면서 칼자국이 잘 안 생겨요. 나무가 단단하다 보니까. 그래서 디스코텍 바닥재, 후루릉이나 보링장, 레인 바닥재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마도 예전에는 아카시아 나무로 많이들 했어요. 도마를 만드는데도 아주 적합한 나무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간솔을 가지고 디스플레이용, 장식용 몇 개 하고 소품용,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는 소품용 몇 개를 만들어 볼까 하네요. 날이 너무 추워요. 지금 불을 지펴놓고 작업을 하는데 오늘따라 또 바람이 엄청 부네요. 이렇게 추운 건 손발을 녹여가면서 작업을 해도 되는데, 이렇게 바람이 불면 참 날려서 작업하기가 좀 힘들어요. 나무가 죽으면서 이렇게 간솔이
이 송진이 한쪽으로 몰려서 이렇게 굳어서 이렇게 송진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피톤치드가 가장 많이 함축된 간솔이에요. 그래서 약재로도 사용하는데요. 단점은 장복하면은 혈방벽을 막을 수 있어서 주의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다양하게 추상적인 것과 사실적인 난근을 만들어 볼까 하네요. 아이고, 송진 향이 말도 못해요. 향이 너무 좋아요. 간솔을 방 안에 이렇게 놔 놓으시면요, 자연 방향제 역할도 하게 됩니다. 이거는 톱밥으로 돼 있어서 이거는 먼지가 함축되어서 쓰지를 못하고요. 간솔을 약재로 쓸 때는 저렇게 토막을 내서 조금씩 띄어서 끓여서 사용하게 됩니다. 디스플레이용 3개 하고 나머지는 소품용으로 하려고 이렇게 토막을 내봤네요. 요거는 장신용, 요거는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는 소품을 만들어 볼까 하네요. 이 톱밥은 약재로 사용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렇게 나오는 재료들은 약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밑그림을 그려줄 거예요. 만들고자 하는 사실적인 것과 추상적인 걸 합해서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 관솔은 작업이 까다로워요. 사포도 잘 안 먹지만 함축돼 가지고 이 송진이 잘 이렇게 붙어요. 붙고 떨어지지 않고 사포도 금방 갈아줘야 돼요. 지금 현재 대충 틀은 잡았네요. 제가 만들어도 좀 그렇네요. 아이고, 나 참 사실적인 묘사를 해보는데 틀만 잡았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한참을 해야 되니까요. 우선 틀만 잡아서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하나 정도나 완성하면 할까 힘들겠는데요. 바람도 불고 날도 추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실적으로 했는데 힘차게 좀 올라갈 수 있게끔 마무리 작업을 해야 돼요. 사람은 이 포경수술을 한 사람이에요. 한 거예요. 그래서 포경수술을 한 걸로 해서 아주 한번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하네요. 이 친구는 그래도 이 포경수술을 했고, 이 부분은 추상적으로 딸랑이를 묘사를 한 겁니다. 아, 참 이거 소개하려니까 쑥스럽네요. 딸랑이 2개를 양쪽으로 묘사를 했고, 추상적으로 그 다음에 이 기둥을 해서 힘차게 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송진이 이렇게 쭉쭉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포질 하기가 힘듭니다. 100방짜리도 금방 송진이 다 평평해져 버려요. 사포도 이게 사포질 하기도 참 힘든 게 간솔이에요. 그리고 조금만 잘못하면 통 나가버려요. 간솔은. 송진이 줄줄줄줄 나오고 있습니다. 요 딸랭이 2개에다가 해서 대충 모양은 나왔습니다. 이제 사포만 치면 되겠네. 이건 뒷모습이죠. 뒷모습 꼬리 싹 쪄갖고 힘을 줘서 추상과 사실적인 묘사를 섞어서 만들어 보았네요. 서울에 있을 때는 사업하다가 스트레스가 받으면 산이나 강이나 바다로 산행이나 낚시나 해서 스트레스를 풀고, 겨울철에는 그런 걸 못하니까 지하실 공방으로 내려가서 공방 작업을
하는데요. 사람이 있으니까 공방에 가서 작업을 하면 지하실에 내려가서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때 되면은 집사람이 밥을 갖다 주니까 여기에 정신이 팔아서 그대로 하죠. 근데 지금은 저 혼자 혼밥을 먹다 보니까 이걸 만들다 보니까 벌써 2시예요. 점심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뭘 만들다 보면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은 많이 놓쳐요. 점심시간을. 집사람이 지하실로 공방으로 밥을 가지고 내려왔죠. 그래서 먹었었는데 이제는 혼자 있다 보니까 밥을 제가 차려 먹지 않는 한은 굶어야 되니까 2시입니다. 이제 막 점심 먹었습니다. 오늘은 이거 하나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추상적인 건 저렇게 나무같이 추상적인 것들은 나무들이 비슷하게 생긴 걸로는 많이 만들어 봤지만 사실적 묘사는 처음 만들어 보고, 여기까지는 사실적 묘사예요. 요 앞까지는. 근데 요 부분은 이제 추상적, 요 딸랑이 방울 2개는 추상적으로 묘사를 했네요. 차라리 거피를 안 했으면은 작품이 거피를 안 하고 그냥 나무를 붙여줬으면은 좋을 건데, 이 거피를 한다고 중간중간 사이를 다 이 거피를 한다고 다 벗겨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가 않아요. 이게 좀 작품 하는 사람들한테는 재료가 안 좋죠. 그냥 거피를 안 했으면은 그 부분, 이 속까지도 이렇게 거피를 했는데요. 속까지도 거피를 안 했으면은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서 그걸 또 하면은 검정색이 이것처럼 검정색처럼 나오거든요. 색깔이. 근데 그 부분까지도 다 거피를 해가지고 작업하기가 참 나무가 곤란해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모양을 갖출 수 있는 모양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네요. 요거는 지금 현재 20대로 맞췄지만은 요런 거는 한 40대 정도 되고, 뭐 30대는 이제 작은 걸로 맞춰야 되겠죠. 요거는 60대 정도. 왜냐면 요거는 그나마 넓이가 좀 있잖아요. 왜 60대 되면은 확 휘어지니까 그 파서 그 휘는 부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60대가 돼요. 이게 넓어서. 충분히 요 정도로 해서 휘어서 이렇게 휘어서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거는 60대 이상이에요. 60대 이상은 저부터도 축 처지죠. 그러니까 축 처지게 하려면은 면이 넓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60대로 만들 수가 있고, 요거는 30, 40대용이에요. 없어요, 별로. 거피를 하다 보니까 속까지 거피를 해가지고 이 재료가 제가 사용하기에 까다로워요. 하기가 참 까다롭습니다. 이렇게 다 거피를 해놔서.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로서는 지금 이게 20대니까 요런 것들은 이제 작지만은 소품용으로 해서 이제 30대용들 해서 다양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 20대에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제 나무가 이렇게 면이 많지 않다 보니까 60대 이상은 이걸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70대, 80대 것은 할 수 있는 재료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휘어서 요거는 60대, 축 처진 60대로 만들겠습니다. 추상적인 면이 이건 강하겠죠. 요거는 60대로 해서 추상적인 면이 강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좀 두꺼워서요. 근데 다른 것들은 면이 다 이렇게 좁다 보니까 20대 뿐이 안 되는 거예요. 사포를 칠 거예요. 백방부터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이 간소를, 소나무 판지하고 이 간소하고는 틀려요. 간소는 거피를 했어도 여기는 조금 괜찮은데요. 껍질을 벗기면 안에서 송진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묻어 나와요. 그래서 이 가루를 보면은 다른 가루들은 이렇게 뭉쳐져요. 가루를 보면은 이렇게 뭉쳐지거든요. 그래서 송진이 다 송진 덩어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포 얼마 안 쳐도 다 사포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이 간솔 작업할 때 사포는 100방에서 400방 정도까지 가능하고 500방, 600방은 할 수가 없어요. 표시도 안 나고요. 그래서
이 간솔은 400방까지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00방으로 이제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나가지를 않아요. 묻어가지고요. 묻어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가루가 간솔이 송진이 있어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계속 붙어 있죠. 다른 거 같으면 벌써 이게 떨어져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간솔은 이 100방부터 다 묻게 돼 있어요. 참 사포하기가 힘든 이 나무예요. 송진 때문에. 아무리 30년 이상 썩었다 해도 간솔은 거피하고 나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포질하기가 힘든 나무예요. 밝게 나오지도 않고요. 이렇게 지금 사포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 지금 사포로 문 뗐는데 이 찌꺼기가 그대로 붙어 있어요. 여기에. 간솔의 특징이에요. 사포 지나가는 것마다 이렇게 묻어 있습니다. 원형 사포로 돌리는 게 가장 광택도 나오고 최고 나아요. 속도로.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손으로 해갖고는 광택이 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송진이 계속 이렇게 묻어 나오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에요. 모양만 어느 정도 이런 깊은 데만 100방만 치주고 120방으로 원형 사포로 회전시켜서 광택을 낼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는 광택이 절대 안 나거든요. 세심한 부위만 일단은 100방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이렇게 송진이 묻어나와서 사포가 안 돼요. 간솔은 사포질이 힘들어요. 간솔로 작품할 때 정말 까다로워요. 지금 120방 원형 사포 그라인더 원형 사포예요. 이게 현재 40방짜리예요. 40방짜리인데 40방짜리도 보시면 이렇게 송진이 묻어버려요. 그래서 잘 갈아지질 않죠. 이렇게 많이 묻어 있지 않습니까? 묻어 있는데 송진이 묻어서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80방짜리인데도 이렇게 묻어 갖고 다 이렇게 더는 가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120방입니다. 광택을 내주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손 사포로 문지르다 보면 계속 송진이 나오기 때문에 광택이 나지를 않아요. 다만 한 가지 방법은 100방을 치고 나서 한 달 동안 그늘에 말렸다가 다시 200방 또 한 달 말렸다가 300방 하면은 오랜 세월을 두고 이 작품을 하게 되면은 광택을 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빨리 해드려야 되는데 오랜 시간을 두고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한 달 두고 200방을 쳤으면 또 다시 송진이 묻어 나와요. 이거 가만히 이 상태에서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집에다 디스플레이로 이렇게 해놓고 장식용으로 이렇게 해놓고 있으면요, 만일에 집안의 온도가 뜨겁다든지 따뜻하다든지 너무 더우면요, 이 상태에서 송진이 나와요. 밖으로 이 놔놓고 있다 보면 송진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관솔은 뜨거우면 송진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포로스는 광택을 낼 수 있는 방법은 한 달씩 말렸다가 100방, 200방, 또 한 달 300방, 400방 요 정도로 해서 광택을 낼 수밖에 없는데, 그걸 커버하기 위한 방법이 120방을 갖고 회전을 빨리 돌려서 광택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솔 작업은 정말 까다로워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광택을 내줬어도 차가운 곳에 놔놓으면 괜찮아요. 하지만 뜨거운 곳에 놔놓으면 간솔이 흘러내립니다. 그게 이 간솔 나무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송진이 지금 붙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지금 손 말고는 120방짜리 회전력을 빨리 싸니까 광택이 나죠. 이 차이예요. 이렇게 광택을 내기 위해서는 손으로 하면은 한 달씩 걸러서 하면은 이 정도는 나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작품을 그렇게 오래오래 해놓을 수도 없고, 또 이렇게 광택을 놨어도 뜨거운데 이렇게 놔놓으면은 송진이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간소이 작업이 참 까다로운 작업이에요. 이 나무를 모르시는 분들은 똑같은 작업인데 쉬운데 하지만 나무를 아시는 분들은 이 간솔이 정말 소재가 까다로운 소재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붙어 있어요. 송진이 붙어 갖고 떨어지지도 않아요. 잘 이게 송진이 붙어 가지고. 그라인더 120방 원형 사포도 이걸 자주 갈아줘야죠. 좀 오래 쓰면은 나중에 타요. 이 간솔이라 나중에는 잘못하면은 타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간솔은 작업이 까다로워요. 이렇게 작업이 까다로우니까 이 공예를 하시는 분들은 간솔 작업을 안 하려고 해요. 잘 쉽지도 않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포가 먹지를 안 해가지고 사실은 꺼리는 소재예요. 이 간솔은 모두들 이 간솔은 꺼리는 소재지만 잘 손질해서 만들어 놓으면 그 어떠한 소재보다도 좋아요. 방 안에 이렇게 장식을 해 놓으면요 향이 나서 방향제 역할도 하면서 따뜻하니까 송진이 밖으로 싹 나오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향으로 전달시키죠. 피톤치가 나오면서 향으로 전달시키는데 만일에 여름철에 햇빛이 많은 데다가 이대로 놔놓으면요 여기서 송진이 주주주주주주 흘러요. 그 송진 성분에는 피톤치가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거든요. 작업하기는 정말 까다롭고 서로가 작업을 피하지만 요거는 해놓으면은 반대로 좋은 소재예요. 이렇게 110방을 갖다가 그라인더 원형 사포로 문대고 다음에 편법으로 400방으로 이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이런 방법밖에 없어요. 빨리 하는 건. 아니면은 이 광택이 나질 않습니다. 지금은 광택이 나잖아요. 근데 손으로 해갖고는 송진 때문에 광택이 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400방이에요. 400방으로 해서 이제 마무리를 칠까하네요. 그러면은 이 회전을 시켜서 광택을 낸 게 요걸로 치면은 광택은 죽지는 않아요. 초보자님들은 의아하겠지만 나무를 많이 다뤄봐야 돼요. 그 나무의 재질에 소재에 따라서 다 틀리니까 많은 소재를 가지고 연습을 해보셔야 그 나무의 특성, 결이 어떤 방향으로 나는지 특성에 대해서 알게 돼요. 첫째는 공예를 하시려면 일단은 나무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나무의 특성부터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공예를 접하시고 하셔야 돼요. 나무 모양은 만들고 요즘은 기계가 잘 나와서 공방 가면 아무 나무나 다 소재가 또 공방에서 다 주잖아요.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소재로 모양이나 뭐는 다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의 소재의 질에 대해서 다들 몰라요. 근데 작업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어떤 소재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 또 어떤 소재는 이렇다는 것. 그래서 나무의 특성에 아주 잘 아셔야 돼요. 나무의 특성을 모르면 작업하는데 많은 지장들이 있습니다. 재질에 따라서 강도가 있고요. 지금 이거는 강도가 없죠. 약하죠. 왜냐하면 송진 덩어리이기 때문에 송진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러요. 그러다 보니까 광택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편법으로 120방으로 회전을 돌려서 광택을 내주고 마지막 400방으로 마무리를 칩니다. 이 기계로 광택 냈던 광택이 죽지는 않아요. 400방이기 때문에. 나무의 재질에 대해서는 꼭 아셔야 돼요. 소재에 따라서 장단점을 꼭 알고 작업을 하시면 좋은 작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아유, 날이 추워서 혼났네. 저는 소나무는 이제 몇 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들기름을 발라요. 제가 들기름 이거 먹는 것보다 나무에 바르는 게 더 많아요. 제가 먹는 것보다. 그래서 이 들기름은 제가 기름을 여러 종류를 발라봤지만은 이 소나무에는 이 들기름이 아주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것들은 이제 그릇용은 이제 동맥기름들을 사용하고요.
이렇게 해서 한 3번 정도 마르면 또 칠해주고 또 칠해주고 이 오일을 발라주면 돼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집에서 한 번씩 발라줄 때는 물티슈로 닦아만 줘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뭐 세척을 했을 경우에는 닦아서 그늘에 하루 정도 말렸다가 집에 있는 올리브유 같은 걸 발라주면 아주 좋아요. 그리고 들기름이 있으면은 이 소나무는 이 관솔이기 때문에 이 들기름을 발라주면 아주 잘 어울려요. 우리 같이 이렇게 세월을 낚는 사람들이나 이 관솔로 작업을 하죠. 일반 직업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간솔을 꺼려해요. 작업하기가 곤란해요. 사포도 잘 먹지도 않을 뿐더러 많은 시간도 또 할애되고 해서 간솔 작업을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주목이나 느티나무 같은 경우 먹감나무나 회나무나 이런 것들은 사포가 참 잘 먹습니다. 강하면서도 다른 나무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거는 송진이 있다 보니까 포에 묻어가지고 사포가 잘 나가지도 않고 강택 내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강택을 내는 게 낫다 해서 기계 작업과 또 기계 작업 후에 나머지 잔 기스들을 400방으로 조절을 하면은 가능해요. 그래서 이 나무에 공예를 처음 하시는 님들께서는 나무의 재질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하나 나무를 가지고 다루면서 그 나무에 만드는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그 나무의 소재에 따라서 특징이 뭔지 그걸 먼저 나무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돼요. 알고 덤비셔야 됩니다. 나무에. 그래야 좋은 작품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솔은 다른 나무보다 매끈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려면은 말려서 또 한 달 후에 또 작업을 하고 해야만이 매끈하게 돼요. 이제 물빼빠라고 하죠. 이렇게 오일을 발라놓고 또 다시 마르고 나면은 사포로 다시 문 떼는 걸 물빼빠라고 해요. 그래갖고 강택을 내죠. 완성은 했습니다. 이거는 20대용이에요. 아주 힘찬 20대를 비교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내일은 30대, 40대, 다음에는 50대, 60대. 나무가 모질해서 7, 80대는 못하고요. 20대 난근이네요. 양쪽에 방울은, 쌍방울은 양쪽 둘은 아주 방울처럼 하지를 않고요. 약간 추상적으로 남겼고요. 요거는 실물적으로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마무리를. 그래서 오늘은 이거 하나 했네요. 그래서 이 간솔 작업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20대 거니까 힘이 좋죠. 힘이 좋지 않습니까? 틀리죠. 60대 거하고는 또 틀립니다. 내일은 3, 40대, 모레는 5, 60대 걸 만들어 볼까 해요. 이 디스플레이용으로 20대 난근석을 님들과 함께 만들어 보았네요. 이제 60대를 만들 때는 모양이 이렇게 빳빳하지가 않죠. 축 처지죠. 축 처지 가지고 해서 60대는 해학적으로 좀 만들어 볼까 합니다. 님들께서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